마지막 주제입니다. 블록 타임이에요. 지금 뒤에 보이시죠? 이 블록들 쭉 보이시죠? 블록 타임의 의미는 뭐였냐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딱 찾아서 이 시간 동안은 다른 방해는 받지 않고 이 일만 하겠다라는 시간을 블록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말씀드린 대로 미라클 모닝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액티비티들이 대부분 블록 타임을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 되면 봅니다. 그런데 이 블록 타임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8가지의 블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8가지 블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그 다음에 매월 1일에는 적어도 내가 지금 가려는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방향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일주일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안에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잡아놓은, 정말 그때 돼야지만 뭐하고 놀지를 아는, 아니면 뭔가 필요한 다른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여유 시간을 2시간을 만들어 두세요. 쉽게 말하면 도망칠 시간인 거죠. 현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잠이 모자라서 정말 밤에 제가 못 보게 한 웹툰을 몰아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여유 있는 시간을 2시간을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 최소 주 2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성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최소 주 3회 이상 내가 성과를 만드는 시간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주 3회의 성과는 정말 중요한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에만도 3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2x3라고 표현했습니다. 2 곱하기 3이라고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40분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20분간의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밖에 산책하는 거를, 햇빛을 쐬면서 산책하는 거를 2번 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이렇게 3가지 운동을 하게 되니까 2x3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내 몸의 에너지의 이 크기 자체, 벌크를 키우는 일은 근력 운동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지하는 데에는 그런 유산소 운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채우는 데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운동들이 그런 걸 채워주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면서 비타민 D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햇빛을 많이 쐬는 게 비타민 D를 제외하고도 심장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산책도 주 2회 이상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산책은 45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사이로 산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넣어야 되는 운동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중요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분야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를 찾아가는데 이분이 최신 자기 분야에 대한 논문을 안 읽은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런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분을 찾아가고 싶겠어요?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연구하는 분을 만나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인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포지션을 잡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팀워크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 전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동료들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동료지만 친구가 될 가능성도 많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블록 타임에는 친구들 만나던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를 다진 시간을 만들든 그 시간을 만들어서 최소 주 1번은 그 사람들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하루를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밤 11시쯤에 내가 오늘 목표한 게 뭐였고 달성을 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건 했고 못했다를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 날에 비어있는 시간들이 뭐가 있다면 그 시간에 배치를 해서 얼른 해결을 해놔야지만 자기가 굵게 가져가는 목표들의 그 마일스톤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간단한 평가 기준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5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요 역량이 3개에서 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각각의 분야를 어떻게 더 향상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좀 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블록 타임은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1주차부터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될 블록 타임은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블록이에요. 두 번째는 성과를 만드는 블록, 세 번째는 배움을 이어가는 블록입니다.
자, 가족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 블록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생각만큼 가족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가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나요? 그만큼의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배려받아야 할 만큼을 다 배려하고 계시냐고요. 내 에너지 레벨이 딸려서 집에 들어갈 때 피곤해서 짜증이 난 거를 접고 가서 가족을 잘 대해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짜증을 들고 가서 가족들에게 풀어놓는 게 맞나요? 그 짜증을 밖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보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짜증을 들고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푼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여는 순간에 날려버리고 집 안에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한 가지 문에 대한 도어 트리거링을 말씀드릴게요. 귀가를 할 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고리를 잡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아, 나는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간다.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약에 오늘 저한테 뭔가 배운 것 중에 실천을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될 습관이기도 합니다. 아,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주고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과 소중하게 보내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원천이 만들어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워진 일은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도 충만하게 받으셔야지만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매일이에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15분에서 20분간을 아이들이 됐건 뭐 배우자가 됐건 누가 됐건 그 옆에 가서 마치 그 뭐 강아지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좋아서 난리 치는 것처럼 정말 밝고 행복한 에너지를 내 가족들에게 나눠주세요. 그것만큼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친 하루의 끝에서라도 마지막 에너지를 불태우시면서라도 그 시간을 꼭 갖고 나서 널브러지세요. 널브러지더라도. 그래야지만 그 가족들 사이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사람이 관리해야 될 주요 분야가 몇 가지 있다라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분이 그 코카콜라 CEO였는데 그분이 2002년인가요의 그 신년사에서 사람의 인생은 중요한 것들 5가지를 저글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들은 다 고무공이어서 떨어뜨려도 돌아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것들은 일을 내려놔도 언젠가 다시 올라가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가족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리공에서 떨어지면 깨집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는 원띵이라는 책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삶은 극단에 치닫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일은 극단에 치닫게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배울 때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정말 빠르게 이어진다라면 다른 일을 제껴두고 지금 여기서 끝장을 봐서 그 일에서의 배움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만 가족관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극단에 치닫게 해서 거기서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 은퇴한 아버지의 아무도 가족들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현실. 네, 그게 이런 문제를 갖고 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가족들의 사랑도 받으시려면 매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해피타임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날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 2회요. 일주일에 2번. 이땐 뭐 15분보다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중에 한 번을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산책을 나간다든지 하는 형태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도 꼭 그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행복하게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족이 제대로 가족답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요소예요. 최근에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지쳐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요. 그 스트레스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요. 옥시토신은 옆에 사람들과 안아줄 때 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힘든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나누면서 풀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 블록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가능하면 하루에 한 20분 정도를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꼭 만들어서 보내세요. 이게 설계 기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블록 타임입니다. 자, 그 다음, 가족과 함께한 시간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자기 설계 정규 과정이라 하는 것을 매주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저한테 정말 중요한 성과물이 되겠죠. 그리고 코칭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성과물을 계속 만들어 가느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앞서 파악했죠. 한참을 얘기 드렸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하면서 그 정말 중요하게 생각된 일, 내가 5년이나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키 역량, 키 스킬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데 정말로 에너지를 쓰되 한 번에 50분 정도를 쓰세요. 사람의 집중력은 한 번에 50분에서 70분 사이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작업을 앉아서 하시잖아요. 앉아 있으면 이 뒷부분의 근육이 눌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혈액순환이 조금 막히게 되어 있겠죠. 그럼 그게 앉은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50분을 넘기지 못하고 내 몸은 자연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자동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분마다 끊으세요. 50분마다 단 1, 2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부분에 눌려있던 부분에 혈액순환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높이 들어주는, 무릎을 높이 들어주는 이런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제가 굳이 심호흡을 다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바르게 쉬고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쉬고 다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런 성과를 만드는 건 하루에 얼마만큼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권장은 매일 1시간짜리, 그러니까 50분에서 60분 사이에 되는 거를 그게 1시간짜리 블록 타임을 만들면 그거를 2번 정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꼭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하루 안에 이 블록이 2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굳이 이거를 아까 가족 블록은 노란색이었고 지금 블록은 녹색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제 캘린더, 저는 구글 캘린더를 쓰는데 캘린더에 색깔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따로 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녹색을 정하셔서 자신의 캘린더, 바인더가 됐건 캘린더가 됐건 플래너가 됐건 무엇에다가 녹색으로 자기의 블록 타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어떤 것을 개선할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중요 분야에서의 발전이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는 삶이 나아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쉰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집중한다는 것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르게 쉰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긴장을 푸는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 일은 완전히 끝났어.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몸의 긴장도를 이렇게 텐션을 내려놓는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집중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는 숨을 빠르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빨리빨리 생기게 하고 그러면서 산소를 최대한 빨리 온몸에 돌아다니게 해서 그 몸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식 집중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앞으로 뭐 1시간 동안 해낼 거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40분간은 블로그에 글을 쓸 건데 블로그에 글을 40분간 이만큼을 쓸 거고 그 끝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다시 하게 되면 사람이 목적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바르게 쉬고 다시 집중하는 버릇을 자주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건강관리에 또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움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주요 분야에 대한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죠. 책을 읽든 강연을 듣든 아니면 그야말로 혼자서 무언가를 적어보면서 고민을 하든 그렇다면 그것은 매일의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앞서 파악한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3개 내지는 5개의 그 전략을 갖춰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운영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블록 타임이니까 50분짜리를 만들고 그 50분 동안 집중한 다음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게 핸드폰도 끄든지 뭐 비행기 모드를 하든지 한 다음에 50분간 집중을 하고 잠깐이라도 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긴장을 내려놓고 다시 빠른 호흡으로
다시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추가 블록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성과를 올려야 되는 그것에 대한 블록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 안 되면 1시간 정도를 들이시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2가지를 하나로 놓고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배운다는 것 자체도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 매일 4시간 정도를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과를 만드는 시간이 3시간이 됐든 배우는 시간이 3시간이 됐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합해서 4시간을 운영하면 참 괜찮은 자신의 일상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내가 하루에 4시간을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만들어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저도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그게 안 되던 시절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일을 하시던 무슨 일을 하시던 거기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을 개발해 주는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써야 되는 일을 연습을 하다 보면 보고서를 잘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보고서를 잘 쓰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면 그 역량이 개발이 되면서 책 쓰기 능력도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역량,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시간은 나에게는 내가 성장한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을 하루 중에 내가 나의 성과를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은 회사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라고 자기가 의식하게 되면 이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재밌고 보람되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은 이거는 나를 좋아지게 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꼭 바라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보통 1시간 정도씩 걸려 출근한다고 가정을 하면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있고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말하는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미라클 미드나잇에 보통 2시간씩을 가져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대충 한 5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성과와 배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mp3 같은 경우로 그 강연을 듣는 걸로 대부분을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별도로 11시 한 40분에 점심 샐러드를 먹고 1시간 동안은 온전하게 점심시간을 제 시간으로 쓴 거죠. 그럼 아까 점심시간에 자야 된다면서요. 점심시간에 자는 거는 정말 잠이 모자란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정말 잠이 개인적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면 점심시간에도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채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대여섯 시간에 주어진, 4시간에서 한 6시간 사이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주요 분야의 배움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마지막 이야기고요. 주의사항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미 다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식을 지켜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뭘까요? 여성분들에게, 아니면 남성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 어떤 브랜드?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먹는 게 제일 좋은 피부관리법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을 쓰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건강관리에서 수면관리와 수분 섭취를 잘하면 내 피부 상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피부는 곧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그 매개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여주는 얘기는 기본에 충실해서 잘 지키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들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네가 한 얘기 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거면 저는 이렇게 되물을게요. 그래서 그걸 하고 계신가요?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말한 상식대로 살고 계신가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셔야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낫게 설계되고 만들어질 거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똑같이 겪어봤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름길이라는 건 원칙을 지켜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단기간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짧은 기간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삶의 경험에서 아실 거예요. 순식간에 후루룩 만들어낸 것 치고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장기간에 걸쳐서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배려하고 해야지만 내 삶에 중요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루어져서 삶이 바뀌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랜 기간 애를 쓰고 노력해 주세요.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바꿔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은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삶 안에 들여다 놓으셔야지만, 하나하나 해보셔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속은셈 치고 이 10주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지켜주셨으면 해요.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가족 블록, 성과 블록, 그리고 배움 블록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수면 시간을 최소한 7시간은 자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노력하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비프레젠트, 아까 말씀드렸었죠. 비프레젠트에 대해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비프레젠트입니다. 그래서 비프레젠트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나아져요. 자, 다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결과를 내놓는 건 결과적으로 그 중간 과정에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집중해서 그 일들을 적용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세상 살이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집중을 하고 더 이 순간에 많은 것을 얻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것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몰입하고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스케줄표, 일정표 안에 딱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꿈이에요. 그냥 자다 꾸는 꿈이나 마찬가지라고 허황된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표에 여러분들의 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중요한 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내가 꿈꾸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배운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다음에 결과를 만들고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들이 여러분의 스케줄표 안에 블록 타임으로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 꿈을 향해 가고 여러분들이 한 발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더 삶 살기는 어려워져요. 경쟁도 정말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은 이 주의사항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삶 속으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주요 역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적용하실 기본 설계 지침, 수면 시간과 블록 타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하면 무언가 확실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신 이 직후부터 이 얘기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 위에 더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과연 어떻게 내 하루를 설계하는 것이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쭉 이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